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댓글은 영상 제목, 지금 사람들은 아이폰 맥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불경기 맞나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뭐 좋은 게 있어야 얘기하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데 좀 안 좋으면 좀 소비도 좀 줄이고 자기 그릇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그릇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지금 자동차를 안 사도 되는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좋은 물건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좋은 물건 쓰고 뭐 버는 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막 음식 같은 거 막 사 먹고 뭐 배달 음식 먹고.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지겠지. 사실 근데 나중에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그냥 뭐 업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요의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도화가는 상을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경제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안 좋게 얘기하면, 이거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보고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쫄딱 망해라. 깃바닥에 나 앉아라. 빚 못 갚아가지고, 자빠져라. 이러이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뭐, 앞가리 못해가지고 자빠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하더라도, 여기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거 피하시라고.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빠지지 않고, 구심점을 잡고, 여러분 소일거리 하면서 존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빠지고 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인생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코인, 주식 같은 투자가 말아먹고 하는 거,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만큼은. 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길 가지 말라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아져도 살 방법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고 대처하는 사람 대처합니다. 여러분 대처하고 어떻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떻게 또 여러분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현실을 들어야 되고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체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어야 돼. 돈과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TV 이야기 들으면 대한민국 내일 당장 망할 것 같다. 언제 불경이 아닌 적 있었나? 코로나 한창 때도 죽을 것처럼 하더니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도 과하면 비현실이 돼. 아니 여러분 이게 내가 웃긴 게 뭐냐, 이분 내기가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이. 나 한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좀 이럴 때 보면 좀 무지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지하단 말이 멍청하단 말과 똑같습니다. 이 무지하다 느낄 때가 뭐냐 하면 불경기 꼴 망한다는 동일시라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불경기면 망한대. 불경기가 망한다는 말을 똑같이 받아들여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뭔가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좋고 안 좋게 돌아가는 거. 자, 불경기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드릴게요. 디프레션.
저기 사전적 의미로 나오면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벌이 상태, 그리고 물가, 그리고 취업률, 실업률, 뭐 혼인율,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혼인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출산율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한테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버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지는 게 늘어난다고. 근데 문제는 빚을 지면서 이걸 확실하게 갚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현실적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경기가 된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업 투자나 어떤 그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좀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경기면 망한다. 근데 뭐 망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꼭 보면 약간 아무 대비도 안 한 사람들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날아가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망한다는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떠벌려요. 진짜 망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예. 불경기 이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망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망한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지금도 개인이 망했잖아. 지금도 주식, 코인, 연끌해가지고 개인이 망하고 있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개인이 망하고 있어요. 개인이. 여러분들 왜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도 이거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벌린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벌린 거잖아요. 가계부채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남 탓하고 있어. 나라에서 뭐 국민들 못 살게 해서 불경기 더 보니까. 그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가계부채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빚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엄마한테 투자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꼭 하는 해가지고 날려먹고 앞가림 못하고 빚 가지고 쩔쩔 못 매는 사람들이 괜히 핑계로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핑계를 대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개인이 중요해. 개인이 지금 젊은 사람들 막 개인이 생하고 워크아웃 하는 거 안 보여요? 그거는 여러분 뭐겠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합니까? 아니죠. 개인이 망하니까는 개인이 도저히 이 빚을 갚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이 망하는 징조가 많이 보여요. 개인이 망하는 징조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거래는 안 돼. 거래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망해가지고 이제 경매에 올리는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이제는 경매로 이제 뭐 좋은 집을 얻는 거 없을 거예요. 왜냐? 좋은 집을 얻는 것은 이제 매물이 많았을 경우도 얘기고 투자가 이제 활발했을 경우. 근데 지금은 넘쳐 흐를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법원 경매 이제 여러분 길 가면 전봇대 같은데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법원 경매 매물이라고 막 붙여진 거 있죠. 그 이제 지금은 한 장이겠지만 나중에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지금 자기가 벌려놓은 것들 연끌하면서 사는 이 아파트 대출금 그리고 이자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연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연끌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것보다 다 털어가지고 배수해진을 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해진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수해진이 완벽했을 경우에 괜찮은 건데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위기감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배수해진 친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란 생각 못 했을 거야 아마. 우후죽순 올라갈 거란 생각 못 했겠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아예 손해를 그냥 하고 그냥 빨리 탈출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손해거든. 손해다 보니까 버티는 거야. 근데 버틸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지금 이제 영끌 비트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주식한 사람 중에 찐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진 빚을 갚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그 시사적격이나 프로그램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주식에서 영끌했다가 빚져가지고 엄청난 이제 수억대 빚을 지고 그 연명하신 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빚을 졌음에도 포기를 안 해. 계속 이제 빚섬이나 이제 업티비트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식 비트코인으로 빚진 사람들 절대 못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말고는 못 갚아요. 갚을 만한 생각이 없어요. 갚아야겠다는 마인드가 없어. 그냥 이번 생 글렀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그냥 돈이면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뭐 한강 가자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이 망한 사례가 이 어떤 객관적으로 눈에 드러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개인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난 그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정신 못 차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미디어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주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왜 모르겠어요. 얘기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위기감을 좀 이제 직감하지 못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위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인 것보다 개인이 위기가 맞아, 개인이 위기가. 나라도 위기가 맞는데 개인이 더 위기예요, 개인이. 우리나라 가계비 개인마다 지금 빚이 점점 증가하고 모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돈 버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소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직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기 개인들이 뭔가 해놓은 것이 없음에도 위기감을 못 느껴요. 네,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나 뭐 제 유튜브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기다. 지금 한가롭게 지금 돈도 없는데 차 사고 놀러 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 님 지금 현실의 자산 상태를 봐라. 니 버는 거 뻔한데 여기서 뭐 돈 나올 구석이 뭐가 있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나? 음. 여기 있는 사람들 백날 천날 투자해도 부자가 되긴커녕 자빠질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만약에 돈 없어가지고 골골이는 상황이 오면 내가 소시적에 돈 쓰고 차 뽑았던 거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난 장담하지 지금 다수의 카푸어들 한 10년, 15년 뒤에 돈 못 갚아가지고 그 연명하듯이 살잖아요. 살잖아. 그럼 나중에 해서 내가 왜 저랬을까? 누가 한 명이라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차 사지 말라고 말렸으면 현실 얘기 해줬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런 길을 가지 말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 한 번 찍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새롭게 또 유입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한테 계속 주입을 할 겁니다. 이런 세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 사회를 모르고 개인이 망해간 사례가 많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빚만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꿈은 큰데 알맹이는 없어.
아니, 알맹이도 무슨 꿈만 크면 다 돼?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나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애초에 알맹이가 있어야, 알맹이가 커야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로 뭔가 불이를 하면 내가 가지고 알맹이가 커야 투자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거잖아. 은행도 생각해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 금리 훨씬 더 세잖아요. 근데 내가 현실적인 알맹이나 피지컬은 없는데 꿈만 커요. 꿈만 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한 불경기고요. 이 불경기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안 나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망하겠죠. 대한민국은 안 망하고 대한민국 국민, 서민들, 돈 없고 빽 없는 일개 서민들이 망한 사례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절대 다수가 서민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는 과하면 비현실이 아니라 과하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도 많은데 계속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개인이 망하면 진짜 다 벗습니다. 개인이 망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망해서 못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망하면 일어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